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달성사저 앞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두 분이 계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앞으로 또 좋은 세상으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 대통령님 함께 일하시는 모습 뵙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미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님이십니다. 전 세계 인류를 노예로부터 구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싸우고 계시고 이제 고지가 얼마 바로 눈앞에 있죠. 아니 이미 승리했고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건강하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저는 지금 이미 상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정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지 저 범죄자 문재인이나 윤석열, 이재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불법을 싫어하시고 합법을 좋아하시고 미국을 합법화 지금 시키고 전 세계를 합법화 시키려고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헌법을 존중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 언론에 너무 혼란스러웠죠.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진실을 말씀하셔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시니까 법정에서 내가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들어가셨는데 이 재판장조차도 이미 저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점령이 되다 보니까 이미 짜놓은 재판을 하는 걸 아시고 재판을 거부하셨죠. 그렇지만 그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힘든 시간을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또 일념과 대통령님께서 당당하고 깨끗하고 당당하셨기 때문에 이겨내실 수 있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청와대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르게 세우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보시는 달성사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현재도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84조를 안 어기셨잖아요. 그리고 뇌물 한 푼 안 받으셨고,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외환과 내란죄를 짓지 않은 이상 어떠한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1년 5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었고, 그 외환과 내란죄도 짓지 않으셨고 뇌물도 안 받으셨는데, 저들에 의해 갖고 죄를 짓지 않은 죄를 덮어쓰고 강제로 구금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대통령을 찾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태극기를 들었던 그 초심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해결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윤석열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럽고 이 어둠의 시간이 길게 되는 겁니다. 국민 의식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의 진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 윤석열 어게인 아닙니다. 윤석열 그자는 범죄자고 내란을 그것도 2번이나 저지른 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강제로 구금시킨 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랬다 그런 소리 합니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윤석열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 더 속상하고 답답해요. 윤석열 어게인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어게인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 아웃,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들 이제 이미 많이 체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보루가 지금 우리나라라 하던데, 이제 곧 이 전쟁의 끝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 대한민국의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왜 탄핵이 된단 말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불법은 국민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받아들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불법 나라로서 지금 벌써 3번째 불법 가짜 대통령들이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 또 이재명 지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나세요. 당신을 진정 위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국가 잠깐만요. 우리 대통령께 인사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국민에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이제
애국가 부르고 시작할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최고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오늘도 오늘이 이제 이 나의 어머니 유경수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읽게 되거든요. 요거 다 읽고 나면 박정희 대통령님이 지으신 그 일기 형식으로 지어놓은 책을 제가 구입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이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업로드 안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길게 해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청와대의 푸른 꿈을 심으리라는 제목의 글하고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우리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시고 그 유경수 여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 벌써 눈물이 나. 제가 또 시 읽으면서 또 많이 울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의 푸른 꿈을 심으리. 우리네 주부들은 위대하다. 먼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좀 더 보람찬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를 맞으면서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나는 절실히 느낍니다. 어느 잡지에서인가 청와대로 통하는 문은 서먹하고 대중과는 거리가 먼 딴 세계로 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는 주가 붙은 청와대의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며 누구의 손에 의해 선택된 사람인데 그들과 거리를 멀리하다니 하고 지난날 나 자신이 절실히 느끼던 감정이 그 구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고 있던 것임을 나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앞으로는 나의 미약한 정성과 노력만으로나마 그러한 인상이 깨끗이 지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분 대통령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나로서는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과 노력으로 일하여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도 실력도 부족한 나로서 이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여 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나로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겸손과 성실 그리고 열과 성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날도 그러기는 하였지만 앞으로는 보다 피나는 노력으로 더 배워야겠고 또 더 알아야겠습니다. 나라는 개인을 떠나 좀 더 커다란 의미에서 한 국가의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고 가난한 주부들의 힘이 되어야겠으며 따라서 이 자리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난날은 선량한 우리 가정주부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개 평범하던 가정주부로서 한정된 봉급으로나마 부과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나라에 폐가 되지 않으려 했었고 이웃의 짐이 되지 말고 불평을 하지 말며 어려운 살림 속에서나마 오로지 자녀 교육에만 진념함으로써 알뜰하고 깨끗한 가정을 지녀 나가 다시요. 죄송해요. 어려운 살림 속에서나마 오로지 자녀 교육에만 집념함으로써 알뜰하고 깨끗한 가정을 지녀 나가고자 무한히 고심했던 그 지난날의 가정주부라는 값진 이름을 잃어버려 가는 듯한 아쉬움을 지금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밟아온 그와 다름없는 그 어려운 가정 살림 속에서 지금도 규모 있게 살려고 적은 월급을 쪼개고 또 쪼개어 쓰고 있는 우리의 가정주부들은 가엾다 못해 차라리 위대하기조차 하다고 스스로 느꼈던 나로서
어찌 그들을 이해하는데 부족하였으며 그들을 돕는데 나의 능력을 사양하겠습니까만 지난 2년 7개월간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분 곁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들으며 우리는 너무도 가난하고 또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마음 아프도록 느꼈기에 가난한 주부들은 다시 허리를 졸라매며 또 한 번 위대해져야겠다고 청감했습니다. 뜻밖에도 정치라는 굴레에 박혀 기반을 갖지 못한 민주사회의 복잡 미묘한 갈등 속에서 의욕과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 고심하는 그분을 볼 때 나는 여러 가지 새롭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 시민으로서 비판자의 입장에 서서 무슨 말이든 불평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던 내가 지금 비판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고 보니 이론과 현실의 부합이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 새삼 뼈저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뜻대로 못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보니 과거 현재를 통틀어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혀 있고 할 일이 많은 우리나라를 정치하여 오던 분들께 때로는 진정으로 동정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정치가의 아내로서 어쨌든 이젠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 그분의 아내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에 노력해야겠고 항상 가난한 국민의 대열에 함께 서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나로 하여금 그분이 귀가 어두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역할의 커다란 한 부분을 맡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하여야 할 큰 임무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겹치고 또 겹친 허다한 공무 속에서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진 그분을 따뜻이 위로해 드리는 아내가 되지 못하고 그분의 의사와 행동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지상에 기재된 신랄한 비판의 글을 읽으시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눈치껏 조심스러이 마음 아픈 여론과 괴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야만 하는 나 자신이 때로는 회의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위안자가 되어 드려야 할 입장에 있는 아내이면서도 그렇게 못하나마 도리어 나 스스로가 그분을 괴롭혀 드리는 입장이 되어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활에서 가장 큰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가의 아내로서의 고충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곤 얼마간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만이 솔직하고 참된 민의를 전할 가장 가까운 위치이고 보니 앞으로인들 이러한 나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신조, 겸손과 성실. 나는 전에도 틈틈이 시외에 벌어진 영세민들의 생활상을 둘러보고 오곤 했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듣고 보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앞으로 계속 잊지 않고 그들을 찾는 한 좀 더 나은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을 재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빈곤 앞에 너무도 미약한 나의 능력이 한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나는 내가 조언할 수 있는 한계를 잘 가려서 끊임없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선거를 전후하여 나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많이 알려진 것은 무척 많은 불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에는 시장이나 거리에 나가면 모든 것을 마음 편히 둘러보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근래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의 감시를 받는 듯한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빈틈없는 가정의 주부요 어린이들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로 하여금 국민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될 계기를 마련치 말아주었으면 하고 부탁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러한 것을 느낄 때 또한 나의 어린 아이의 입장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지위 때문에 평범하고 자유스러워야 할 어린 시절이 남의 호기심과 화제의 주인공으로 오르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까지도 그래왔지만 어머니 된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더욱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면에 있어서 학교의 과목 점수에 구애되는 1, 2등을 원하기보다는 차라리 도의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친후 관계에 있어서도 빈부의 차이 없이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주기를 바랬고 또한 그러한 길로 이끌어주려 힘썼으며 아이들이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보통학은 물론이지만 간혹 먼 곳으로 야외 활동을 나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버스나 합승을 이용토록 하며 반드시 지정된 국민학교의 교복을 입고 등교토록 하고 값비싼 옷보다는 깨끗한 옷이기만 하면 말없이 입어야 하는 습성을 길러주는 등 학용품 일체에 있어서도 외래품의 사용이 없도록 남보다 주의를 더하여야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전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주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주의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위치가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인 것 같습니다. 옛날과 같지 못한 위치의 나를 못마땅해 하는 표정으로 보는 것 같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부모로서 그도 또한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다 그렇지만 특히 철이 든 6학년의 큰아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죠. 자기의 부주의와 잘못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모든 면에서 스스로 주의하며 노력하여 주고 있는 것이 고마울 뿐이며 앞으로도 내가 계속 겸손을 지키고 결코 지금의 이 자리가 남의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보다 짐이 무겁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실제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장 두려운 아이들의 자만심을 길러주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신교육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처럼 내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식단을 꾸밀 가능해짐은 무엇보다 귀중한 것을 잃은 듯한 안타까움이지만 적어도 그분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손님을 위해 식사의 메뉴를 짜는 것만큼은 틈 있는 대로 내가 해보려 노력해왔고 또 노력함으로써 주부로서의 긍지를 계속 지니고 싶은 욕심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무도 무관심해왔던 나 자신의 어상 문제에 있어서도 이젠 좀 더 신경을 써야겠고 나의 취미를 본의로 하기보다는 나 개인을 떠난 위치에서 디자인을 골라야 하고 배색을 해보기 위해 내가 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해서
이를 사치라고 허물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생각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도 또 하고 싶은 일도 또 하고 싶어도 나의 의사대로 할 수 없는 일 등 정말 허다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나 혼자 나의 부족한 역량에 기대어 처리하기란 힘에 벅차고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나는 앞으로 많이 공부하여야 하며 또 알아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 또 나름대로의 구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나의 시간, 기타 여러 공식 행사 등으로 나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유 있는 나머지 시간을 물론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나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듣습니다. 나의 장단점도 듣고 싶고 단점에 주의하는 반면 나의 장점에 의지하여 내가 하여야 할 나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그보다 못지않게 내가 하여야 할 바를 이야기해 주셔야 하고 나를 믿고 도와주셔야 할 의무를 온 국민들은 나와 더불어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3공화국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가 나의 역량껏 성실히 노력한다 해도 제한된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한 힘이 되겠으며 또 얼마만한 도움을 가져올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능력과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만을 약속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나는 가난한 남의 나라의 원조 없이는 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나는 명심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능력, 나의 성의, 그리고 나의 성실을 모든 사람 앞에 마음껏 이용하여 달라고 내놓았습니다. 누구나 나를 부를 수 있고 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하한 비난의 대상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할 국민 여러분의 책임이 새삼 중대함을 나는 느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나의 새해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담아 주십시오. 이 글은 유경수 여사가 1964년 대통령 영부인이 된 첫 해의 원고입니다.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우리 유경수 여사님 보내시고 쓰신, 그리워하시면서 쓰신 시예요. 제목, 한 송이 목련이 봄바람에 지듯이. 상가에는 무거운 침묵 속에 시롱시롱시롱 매미 소리만이 가신님을 그리워하는 듯 8월의 태양 아래 붉게 물들인 대기동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듯 한 송이 흰 목련이 봄바람에 지듯이 아내만 혼자 가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 단장의 이 슬픔을 어디다 호소하리. 이 시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1974년 8월 20일에 쓴 것입니다. 추억의 흰 목련,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산천초목도 슬퍼하던 날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결의의 물결이 온 장안을 뒤덮고 전국 방방 곳곳에 모여서 빌었다오. 가시님 막을 길 없으니 부디부디 잘 가오.
편안히 가시오. 영생 극락하시오.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결의를 지켜주소서. 불행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슬픈 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구석구석 다니며 보살펴 드리니 구석구석 다니며 보살피더니 유기혁수 여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이제 마지막 떠나니 이를 불우한 사람들은 그 따스한 손길을 어디서 찾아보리? 그 누구에게 구하리? 극락 천상에서도 우리를 잊지 말고 길이길이 보살펴 주어. 우아하고 소담스러운 한 송이 흰 목련이 말없이 소리 없이 지고 가버리니 꽃은 져도 향기만은 남아있다. 이 시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1974년 8월 30일에 쓴 시입니다.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건만 문득 떠오르는 당신의 영상, 그 우아한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온화한 미소, 백목련처럼 청아한 기품,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욱더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손때, 당신의 채취, 당신이 앉았던 의자, 당신이 만지던 물건, 당신이 입던 의복, 당신이 신던 신발, 당신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 한번 부르지 못하던 결혼하던 그날부터 24년간 하루같이 정숙하고도 상냥한 아내로서 간직하여 온 현모양처의 덕을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이 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9월 4일에 쓴 시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꽃이 피고 꽃이 져도 밤이 가고 낮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 뜨고 달이 져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시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1974년 9월 1일에 쓴 시예요. 님이 고이 잠든 곳에 당초만 우거졌네. 백일홍이 빵긋 웃고 매미소리 우지진데 그대는 내가 온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이면 찾아오고 무심한 매미들도 여름이면 또 오는데 인생은 어찌하여 한 번 가면 못 오는고. 님이 잠든 무덤에는 방초만 우거지고 무궁화 백일홍도 제철 찾아 또 왔는데 님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고. 해와 달이 뜨고 지니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니 인생도 오고 가네. 모든 것이 다 가는데 사랑만은 두고 가네. 이 시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1975년 8월 14일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님
뭐 일기입니다. 1977년 3월 7일에 쓰신 일기예요. 시골 풍경을 그리워했던 당신. 날씨가 완전히 풀려서 봄 날씨다. 역시 경칩이 지나니 추위는 물러가는 모양. 밤 10시 10분 KBS에서 유경수 여사 정기 낭독을 침대에서 듣다. 1974년 5월 14일 한국자연보존협회 회원들이 청와대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동협회 총재를 맡아달라고 청하던 날의 이야기가 나온다. 오후 4시경 식당에 회원들을 초대 다과를 대접. 나의 집무실에 아내가 와서 잠깐 나와 회원들을 격려해 달라고 하여 따라 나가 인사를 하고 잠시 동안 환담을 나눈 당시의 이야기다. 엊그제 같은 이야기다. 아내가 타계하기고 3개월 전의 이야기다. 아내는 남달리 자연을 좋아하고 아꼈다. 이 다음에 이 자리 그만두거든 시골에 가서 조용한 산 있는 곳에 가서 자그만 집 하나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뒷산에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는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살아요.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다. 아내는 그것이 소원이었다. 그 조그마한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이는 갔다. 지금도 지방에 다니다가 나무 있고 바위가 있는 아담한 산이 있으면 나는 유심히 그 산을 보게 된다. 그이가 저런 곳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는데 하고. 그러나 이제 누구와 같이 그런 곳에 가서 조용히 살까? 아내는 또 우리나라 재래식 한옥을 좋아하였다. 지방에 차로 같이 다니다가 재래식 기와집 반듯한 집을 보며 저 집 참 좋지요. 저런 집 하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처녀 시절 옥천 친정집에 살던 때 이야기도 자주 하였다. 대청마루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달빛을 바라보는 시골의 풍경을 늘 그리워하였다. 그런 생활을 노후의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이는 먼저 갔다. 두 분은 참 짧은 삶을 사셨지만 그래도 참 부부로 만나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20-30년 동안 나눌 사랑을 그 기간에 다 나누면서 사셨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시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진짜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오시고 유경수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골에 한옥집에서 같이 오손도손 사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참 인생이라는 게 그죠?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참 그래도 부부의 참 본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현대 문명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자존심,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또
원망과 불평, 조금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우리 유경수 여사님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조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소리를 이제 1인 야당이라고 자칭하셨죠. 국민의 소리, 또 어떤 또 쓴소리, 이런 것을 직접 또 대통령님께 전해 주셨습니다. 아까 중에도 나왔지만은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위안만 드리고 싶지만 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겠나 하는 어떤 그런 국모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참 조심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께 남편 되시죠, 부군께 그렇게 전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유경수 여사님 보내시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보고 싶었었겠어요. 이 편지나 시 속에 그 마음이 수란히 담겨 있으니까 제 마음이 공명이 되어서 읽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과 국모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같이 나고 먹을 것이 없는, 굶어 죽는 사람이 세반이요. 그랬던 상황 가운데 그런 가난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애쓰시고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먼저 의식부터 바꾸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패배주의에 좀 빠져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정신 계몽부터 먼저 했죠. 부지런해야 되고, 라고 깨끗하게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용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농촌도 그러니까 이제 도랑도 개척하고 도랑도 이렇게 정비하고 집도 새로 짓고, 그때 전부 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그래 했잖아요. 국민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서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 디스테이터들이 자꾸 국민들의 마음을 2분, 2열, 3열 자꾸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끔,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징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서로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원망하면, 또 분열되면, 마음이 서로가 분열되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또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이잖아요.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여야 되는데,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는 국힘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문재인, 윤석열, 그렇게 분열되니까 분열을 자꾸 시켜가지고
또 언론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꾸 국민들에게 서로 싸우도록 언론 자체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까 자꾸 또 너무 멀리까지 가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은 정말 대통령과 국민으로서의 또 자세로도 본보기가 되지만 부부로서의 그 삶 자체도 본보기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받고 싶어요. 근데 잘 되진 않죠. 유경수 여사님이니까 그래 하시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죠. 훌륭하시죠. 하여튼 이제 오늘로서 이 책은 나의 어머니 유경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이 책은 다 읽었습니다. 참 그동안 읽으면서 우리 유경수 여사님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이렇게 훌륭하신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아까운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감금시켰던 자들에게도 원망 한마디 안 하시고 비난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3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업적을, 그것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막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이 자들이 막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막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아주 나쁘게 비하하고 막 호도하고 이래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남자 대통령들도 하지 못했던 국민연금도 개혁하시고 지소미아도 체결해놓고 지소미아도 체결하시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이때까지 그거 사과도 제대로 못 받고 보상도 못 받았던 거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베 총리와 협상을 해가지고 돈도 10억인가 받고 또 사과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외교는 내가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는 불력 외교를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때 막 비난했죠. 그런데 막상 자기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 아베나 누구한테 가서 입 한마디 뻥끗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받아온 돈을 이 윤미향이라는 나쁜 여자가 다 또 횡령하고, 참 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이 멀쩡하고 겉모습이 잘났다고 그 사람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태도, 그런 데서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걸 잘 유심히 봐야 되죠. 네, 오늘 또 이야기가 주절주절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면서 지으신 또 나의 조국 있죠? 그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비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서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태에 부르며 우라마수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소굴. 조상들의 핏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영원 우리 모두 장성다해 길이 길이 보선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이 오늘에 이어가다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곧 청와대로 복귀하신다.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어떤 이유로 확신하느냐? 사필귀정. 모든 것은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셨죠? 말씀하셨죠?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 말씀이 이제 곧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청와대로 복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깨달아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고마움을 느껴야지요. 그리고 또 진짜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 등 다 이렇게 존경하는데 오히려 정녕 그분들의 어떤 이렇게 은혜를 받는 우리 자국민들은 이 두 분의 가치를 모르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가 생각 회로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회로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EBS가 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9개국 내사라 개사라 그쪽에 서명하셨죠. 내사라 개사라가 도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시 올바르게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실 도래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님 뵙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 분 대통령님. 충성! 이제 마치겠습니다. 영원된 세속의 새